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 이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말이라 이렇게 또 베란다에서 오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려요. 햇님을 볼 수가 없고요. 간간히 한 번씩 보였다가 사라지는데요.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베란다 난간에 있는 아이들 다 철수시켜서 내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텅텅 비어있죠. 아주 이런 때가 애매하네요. 아이들은 물이 고파서 다들 지금 바짝 말라 있고요. 한 일주일 전에 약간 겉잎만 적셔주는 정도로 그렇게만 주었더니 해갈이 안 돼서 대부분 다 물이 고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온도도 애매하고 습도도 높은 편이에요. 지금 28도에 68%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그나마 선풍기를 틀어주고 있어서 이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오늘같이 이런 날 정도면 아이들이 그럭저럭 잘 견뎌준다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또 날씨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고 올여름 끝자락에 또 폭염도 있을 거라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저도 아주 물주기를 겁내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눈맞춤을 하다 보면 자꾸 손도 가고 또 뭔가 챙겨주고 싶고 그러다 보면 하나 둘씩 또 물을 조금씩 주게 돼요. 그러고 나서 물을 주고 나서 또 걱정을 합니다. 아마도 요즘 같은 날씨에 다육이를 키우는 다육 집사님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아이들을 오늘 보면은요, 물도 고파하고 또 이 색감도 다 빠졌죠. 이렇게 덮개를 한 3, 4일씩 계속 뒤집어 쓰고 있다 보니까 색감도 이제 완전히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이렇게 저면관수를 살짝 해줬는데도 입장을 피지 않고 저러고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해줄 수가 없는 게 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서 베란다가 뜨끈뜨끈해지면 혹시라도 아이들한테 해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마른 상태로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저 역시도 아이들에게 특별히 지금은 해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 아이들 하엽 정리 바싹 마른 거 몇 장 띄워주고요, 베란다 바닥 청소하고 또 공기를 조금 순환시킨다 해서 선풍기를 오전 중에 계속 틀어주고 있는 거, 그것뿐, 다른 거는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동안 날씨가 흐렸다 개었다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약간의 소식이 한 40% 정도 있다고 하니까 언제 또 비가 쏟아질지 몰라서 집에 있는 시간에는 이렇게 덮개를 열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외출을 하거나 출근을 하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한 번에 지나가는 소나기 때문에 이 덮개를 덮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도 부족하고 또 시기상 계절상 이렇게 아이들이 색감이 모조리 빠져가지고 아주 칙칙하고 메말라 있고 그렇답니다. 자, 조금 그나마 이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래도 좀 말라서 얼굴을 조금씩 줄이곤 있어도 건강 상태를 그닥저닥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또 걱정이죠. 안쪽은 또 더 습하고 물도 고파 있고 또 약간의 우짜람 성향 같은 것도 보이고 해서 아이들이 예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거리대도 그렇고 안쪽에도 그렇고 예쁜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 있죠. 보면 측은지심이 생기고 안타깝기는 한데 딱히 해줄 게 없어요. 저도 지금 물을 완전히 굶길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심하게 마른 아이들은 몇몇 안에다가 살짝 저면관수를 조금 해주고 있는데요. 저면관수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무 입장이 쭈글거리고 주름이 아주 패이도록 그렇게 마른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뿌리가 너무 말라서 고사를 하게 되면 또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말라서 죽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래도 한여름에 이 뜨거운 떼약볕에 줄기가 말라버리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살짝살짝 물을 챙겨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물을 이렇게 챙겨주다 보면은요, 갑자기 온도가 상승해서 더워지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물을 조금 준 아이들은 저 같은 경우 안으로 들여서 어느 정도 웬만큼 물이 마를 때까지 안에서 잠깐 피신을 시켜놨다가 물이 조금 빠진다 싶으면 밖에 내놓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거리대에서요, 예쁘지 않은 아이들 와중에 혼자서 이렇게 물을 빵빵 먹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거요,
이름도 뭔지 모르겠지요. 비욘세 금이 이렇게 물이 완전히 빠졌는데요. 제가 거리대에서 다시 예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에 돌기가 아주 조금씩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이게 조금 새우백새를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 아이는 물을 챙겨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물을 빵빵 먹고 아주 입장이 탱탱한 상태고요. 그나마 저희 집 아이들 중에서 제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가 이 아이랍니다. 요거 섭세실리 금이에요. 이 섭세실리 금이나 이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에 노지에서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병충해도 없으면서 물도 밖에서는 꾸준히 챙겨 주어도 별 탈이 없는 아이고요. 이 완전히 치마를 두르는 대표적인 아이인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나마 잘 버텨주고 좋아라 하는 표정을 보이는 아이가 요 섭세실리 금하고 저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는 파랑새, 그 정도 두 아이 정도는 아주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선금 며칠 전에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도 빨간색 라인이 완전히 빠졌죠. 왜냐면 제가 있는 곳에서 계속 날씨가 흐리고 햇빛을 보기 힘들어 가지고요. 또 비가 소나기 소식이 하루 한 차례씩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덮개를 덮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다 칙칙하고 예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아주 저렴이 미니벨 금인데요. 이 아이가 우짜라는 성향이 있어서 늘상 이렇게 거리대를 차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거리대에 있어서 그런지 수영은 그럭저럭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짜란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대부분 저는 거리대에 내놓고 1순위로 하는데요. 아이고, 이 아이 보세요. 제가 제스타인데요. 베란다 안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살짝이 아니죠? 많이 웃자랐어요.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가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웃자라서 이 아이를 햇빛에 좀 달궈야 되겠다 싶어서 내놨는데요. 욕심이 과했나 봐요. 이렇게 입장이 까맣게 탔죠. 저도 저희 베란다에서 오후에 해가 지기 때문에 이렇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화상을 싹 입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기서 적응을 해서 저 웃자람을 좀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햇빛 적응 훈련이 되지 않은 베란다의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갑자기 거리대에 나오는 것도 좋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덮개를 덮고 있다가 갑자기 이 뜨거운 햇빛을 받게 되면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 덮개도 한 2, 3일간 계속 이렇게 덮고 있다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한여름 햇빛이죠. 그리고 비가 그친 후에 햇빛이 다른 때의 햇빛보다 더 강렬하대요. 그래서 화상을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마 욕심이 과해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덮개를 열어줄 때도 약간의 차광을 조금 서서히 적응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오후에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신경을 한번 써보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보고 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후까지 거리대에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집에서는 반드시 차광이 꼭 필요한 것 같고 비가 그친 후에 햇빛이 더 강하다고 하니까 아이들 차광 꼭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자, 이 아이는 헤란데요. 이 아이 얼굴이 아주 꼬질꼬질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세균성 감염인 줄 알고 살균제를 몇 번 뿌려주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실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이가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이렇게 피해를 입었답니다. 이렇게 위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저 실외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헤라 얼굴에 떨어졌어요. 얼굴에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를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관리를 못 해주고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있는데요. 에어컨 실외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도 가릴 수 있게끔 덮개를 요 칸만 씌워놓고 외출을 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집은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떨어지는 물도 아주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말라서 이 아이도 지금 입장에 주름이 지금 지어 있죠. 그래도 물 못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전 중에 베란다에서 청소하느라고 가만히 선풍기도 꺼놓고 있었더니요. 오늘 지금은 조금 바람이 부는데요. 오전 내 바람도 없고 제가 이마에서 땀이 줄줄 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땀을 흘릴 정도면 이 아이들도 습하고 더울 거다라는 생각에서 물을 못 주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그 더운 온도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좀 보이는데 안타까워도 어쩌겠어요. 물을 조금씩 아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크림티랍니다. 크림티가 이 아이도 아주 꼬질꼬질했었는데 요 며칠 가운데에서 저렇게 조금 활성화를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쪽은 연봉이랍니다. 이 연봉을요
의외로 초보자들은 이렇게 잘 키우는데요. 저도 초보니까요. 그런데 고수님들은 요 연봉을 아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희 실방에 또 고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저도 연봉 못 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아주 한참을 웃었답니다. 그리고 여기 셋업류 이 아이가 루비틴트예요. 루비틴트도 입장이 많이 말랐죠.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국민 다육이 아이들, 이런 셋업류 아이들, 저렴이 아이들, 요 베라 하긴스고요. 이런 아이들은 조금 물을 챙겨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순하고 착하거든요. 뭐 조금 물이 과하다 해도 조금 잘 버티고, 물이 조금 부족하다 해도 잘 버티고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좀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셋업류의 성격 순한 국민다육이들, 요 홍옥이죠. 요런 아이들부터 물을 조금씩 저녁 시간에 밤에 소량의 물로 이렇게 물을 조금 목을 죽이는 것처럼 한여름에도 물을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다육이 이렇게 성격 순한 아이들부터 먼저 물을 한 번씩 조금씩 챙겨주시고, 괜찮다 싶을 때 조금 까칠하고 걱정되는 아이들도 조금씩은 챙겨주셔야 돼요. 저도 물을 완전히 굶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름이라도 아주 물을 고파하고 얼굴이 줄어들고 그런 아이들은 안으로 들여서라도 물을 조금씩 챙겨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저면통에 몇 아이를 담궈 놓았어요. 그렇게 조금 까칠한 아이들은 아래로 들여서 물관리를 했다가 웬만큼 마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내놓고 이런 방법을 써서 여름을 나고 있답니다. 이 오팔리나도 아주 예쁘죠. 제가 키운 아이는 아니고 선물 받은 아이인데 아주 요즘 예뻐서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편 거리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렇게 예뻤던 나나 후쿠미니도 얼굴을 보면 많이 힘들다라는 내색을 조금 보이고 있고, 요 마디바도 날이 더우니까요 성장세를 잠깐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그리고 요 핑크루비도 물이 많이 빠졌죠. 아주 핏빛깔로 있던 아이가 물이 약간 빠지고요. 또 여기 나나 후쿠미니 작은 아이, 이 아이가요 너무 말라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물을 잠깐 챙겨 주었어요. 화분에 반 정도 젖는다 싶게 그렇게 챙겨 주었는데요. 그래도 안쪽에 있는 것보다 이 아이들은 또 성격도 순하기 때문에 오늘 해가 없어서 이렇게 잠깐 밖에서 말리려고 내놨답니다. 또 요거 실루엣이에요. 실루엣도 그럭저럭 건강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에 하엽이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좀 날씨가 비가 안 오고 입장이 좀 바짝 말라 있는 것 같아서 하엽 정리를 조금 해주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레몬 노즈랍니다. 요런 프릴 종류, 이런 에케베리아 이런 아이들이 그나마 여름을 잘 버티고 건강하고 또 조금은 예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고요. 요거 추비립스예요. 추비립스 두 번째 물 먹고 이제 처음, 이 아이는 약간 묵었다 싶은 아이라 거리대에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도 어차피 저도 이제 출근할 때는 강한 햇빛이 들고 이 소나기 소식이 한 차례씩 있을 때는 덮개를 덮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이렇게 적응을 시키려고 내놨답니다. 집시도 분홍색이 많이 빠졌죠. 아이고, 이렇게 이 아이도요 사실은 이제 분갈이를 가을 때쯤에 해주려고요. 요 목대도 있고 이 둥근 부분이 화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가을 되면 이 아이도 약간의 높은 롱분 뭐 이런 분에다가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샴페인이고요. 또 이 아이는 아리엘이랍니다. 아리엘은 한 달 정도 베란다 안쪽에 들어가 있다가 얼마 전에 내놨어요. 자리 교체 약간 바꾸려고 이렇게 해놨고요. 이 샹그릴라가 많이 성장세를 보였어요. 이 아이 보세요. 새 입장을 많이 올리면서 입장을 촘촘히 좀 많이 이렇게 빡빡하게 채워가죠. 요런 또 아이들은 또 물도 주지 않았는데 공중에 떠다니는 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 보면 다 각양각색이에요. 요거 레드로블이에요. 아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름 전 이때까지만 해도 빨간색 물을 들였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공중 속도를 이렇게 먹고 입장을 아주 빵빵 세우면서 약간 우쭐한 성향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아이는 계속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거리대에 있던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거리대에서 덮개를 아마 덮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아이들마다 약간의 성향, 자기 특성에 따라서 이 변화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 달라요. 요 셋업류 오로라는 아주 여전히 예쁘고요. 요 둥근잎 비치대도 물은 많이 빠졌지만 그대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렇게 물의 온도에 습도에 반응하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덥고 습하고 또 온도까지 높아지는 이 한여름에는 아이들하고 자주 눈맞춤을 하면서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서요, 이 조금씩의 다른 이 변화를
꼭 체크하셔서 물이 고픈지 스스로 물을 빵빵 먹었는지 이런 거를 잘 보셔가지고 판단하셔서 개별적으로 이런 아이들 물을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물을 빵빵 먹은 아이들은 물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나 호크무늬처럼 바싹 마른 이런 아이들은 잠깐이라도 안으로 들여서 물을 챙겨 주셔야 되겠죠. 저도 이렇게 그냥 아이들 얼굴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정도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깐 촬영하는 사이에 해가 잠시 은은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답니다. 자, 안쪽에 아이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쪽 선반으로 오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그나마 여기가 그 전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자리가 별로 좋지 않은 자리거든요. 지금 선풍기를 틀어놔서 제 목소리가 울리지요. 잠깐 끌게요. 선풍기를 껐습니다. 이쪽 자리가 계절이 바뀌면서 여름 내는요, 이쪽이 일조량이 좋고 바람도 이쪽이 더 좋아요. 겨울하고는 또 반대더라고요. 겨울에는 또 반대쪽이 해가 좋고 바람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좁은 베란다, 저희 집 베란다가 유독이 또 좁잖아요. 그 좁은 베란다라도 약간의 그런 차이, 계절에 따라 온도 차이, 또 바람의 정도 차이, 햇살 차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자리 이동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농장으로 웬만큼 지난번에 아저씨 찬스를 써서 많이 옮겼는데도 이렇게 빡빡하니 빈 공간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선반이 이렇게 다 비었답니다. 여기 있던 아이들 다 키핑장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오늘도 한바탕 몇 아이 웃자라고 못생긴 아이들 키핑장으로 조금 이주를 시키려고 몇 아이 골라놓고요. 또 몇 아이는 물에 또 저면관수로 살짝 물을 주려고 담궈놓은 아이들도 있답니다. 자, 이런 아이들. 그리고 여기 또 기천금이요. 온 지 얼마 안 됐죠. 가장 새로 들어온 식근데요. 제가 예뻐하는데 이 자리가 바람도 괜찮고 약간의 햇살도 들고 해서 뿌리 활짝 하는 동안 여기서 활짝하라고 이렇게 놓고요. 오늘 아침에도 예쁜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답니다. 뿌리 활짝 잘해서 우리 집에서 잘 적응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반대편으로 갈게요. 자, 여기 베란다 바닥이에요. 오늘은 뭐 청소를 한다고는 했는데 대충 했어요. 요거 제가 뭐 2만 구독자라고 우리 삼총사님들께서 제게 이렇게 금덩이를 어마무시한 몸값의 아이들을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들 분갈이 싹 했는데요. 이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요거 마블 돌기 금이라는 아이인데요. 로제트가 화분이 한 20cm 화분이에요. 어마무시하게 크고 무겁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가렛 금이에요. 마가렛 금도 이렇게 군생으로 아직 지금 색깔이 예쁜데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또 킵장에 오늘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요거는요. 올리비아 금이에요. 제가 키우는 올리비아가 하나 있는데요. 성격이 아주 순하고 착하거든요. 그래서 그 올리비아를 닮아서 조금 금이라 하더라도 조금 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베란다에서 있기는 좀 그렇고 해서 킵장에 가서 이렇게 다져가지고 좀 예뻐지게 만든 다음에 또 뿌리 활짝도 완전히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더 예뻐지면 데려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건 호베이 금이에요. 이 호베이 금은 지금 물이 목대도 굵고 사이즈도 굵은 편인데요. 입장에 물이 팡팡 먹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많이 다져줘야 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킵장에 보낼 거고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줄스랍니다. 아주 묵둥이고 로제트가 한 10cm가 넘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베란다에서는 아마도 이런 아이들이 꼭 흙길이 많이 닮았지요. 이런 아이들이 약간 웃자라는 성향이 있고 또 입장을 떨굴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 뿌리 활짝 될 때까지 킵장에 갖다 놓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 아이들은 저희 베란다에서 있을 자리도 없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 아이들을 전부 킵장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한답니다. 또 킵장에 가서 예뻐지는 모습도 영상에 한번 담아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제가 저면관수, 낮은 저면관수 하는 아이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제 책상이 있는 곳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 자리죠. 저 그렇게 서큘레이터를 틀어놓고 바람도 쐬어주고 여기 앉아있으면 참 시원해요.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물이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물에 지금 담궈놨어요. 저면에 담궈놨는데요. 요거 러블리 로즈 베란다 거리대에 그 둥근 화분, 낮은 화분에 있었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보시면 아주 얼굴이 바짝 말랐어요. 바짝 마르고 그 둥근 화분에서 수영이 쫙 벌어져 있어서 가을에 해줄까 생각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 몰골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뿌리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흑채 떠가지고
흙이 묻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떠가지고 분갈이를 이렇게 사각 화분에 해줬어요. 그리고 뿌리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저면 관수를 해서 요 마른 입장을 조금 피게끔 해주려고 바로 저면 관수를 하고요. 요거는 인디언 곤봉인데요. 이 아이는 물을 원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는 사계절 제가 날씨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늘상 물을 챙겨주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또 물이 많이 곱고 이 아이는 물이 고프면 입장이 이렇게 주름이 약간 조글조글 거리거든요. 이럴 때 저면관수로 항상 이 아이는 사계절 제가 저면관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보톡스 미인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올 때부터 저렇게 주름이 진 상태예요. 지금도 이렇게 주름이 보이죠. 한번 저면관수 해가지고 생장점이 있는 데는 활성화를 보이는데 이 중간 입장서부터도 아직 펴지지 않고 있어요. 요거를 한번 영상에 한번 보여드렸더니 고수님께서 저면관수를 한번 더 해보라고 해서 요 아이를 담궜고요. 요 문스톤도 아주 탱글하니 예뻤었잖아요. 여름 동안 제가 물을 많이 굶겨가지고 요 아이도 아주 입장이 쪼글쪼글 주름이 지었답니다. 저렇게 이렇게 보이죠. 두 줄로 아주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지어가지고 살짝 저면관수를 해주려고 해요. 이 저면관수 너무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름이니까 또 날이 더워지니까 뭐 적당한 시간 반나절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조금 웬만큼 실내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 물에서 화분물에서 조금 빠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가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한답니다. 뭐 요 정도는 시원한 날 아니면 저녁 시간 밤 요런 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씩 하셔도 괜찮답니다. 저는 여지껏 한 번도 한여름이고 겨울이고 간에 완전 단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여서 물관리를 조금씩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앙무가 베란다 선반 맨 밑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너무 말라가지고 이 아이는 물이 과해도 입장이 떨어지고요. 물을 너무 말려도 입장이 떨어지는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입장을 만져보면 납작해요. 납작할 정도로 물이 말라서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따로 저면관수를 해주고 있답니다. 왜냐하면은요, 뭐 통도 장소도 뭐 그렇겠지만 이런 아이들은 깍지가 좋아해요. 너무 말리면 깍지가 대부분에 생길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리지 않는 게 좋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베란다 밑에서 못난이로 있는 아주 오래된 아이들, 이것도 다이소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유, 아직도 이렇게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아이들, 또 이 방울이도 아주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오늘 킵장 농장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농장에 가서 다시 건강하고 예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주를 시키려고 한답니다. 자, 짱이맘의 다육생활과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화드렸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응용하시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여름 대비 잘 하시고요. 행복한 다육생활 유지하시고 조금만 버티셔서 한 달 정도만 버티시면 즐거운 가을이 올 거니까 힘내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